신당역 여성 영무원 스토킹 피살 현장 다녀오셨죠? 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도중에 보복살인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조금 인권하다 보니까, 물론 강자도 보니까 어쩌면 피해자 못지않게 가해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3년간 수백 차례 스토킹을 당하고 피해자를 협박을 했음에도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또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아서 생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 가해자의 인권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런 보호 조치를 좀 해주시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의원님 잠깐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최근에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고 사회가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를 어쩌면 법률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괴리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총 3만 5천 명이더라고요. 사실 이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춰야 되겠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촉법소년이 전체로 봐서의 큰 비중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이 변화에 된 양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력범죄, 흉악범죄의 촉법소년 비중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촉법소년이라는 얘기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그런 범행을 범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도 은근히 퍼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약을 냈었고 여야 모두 하향하는 법안을 내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7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발육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지한 검토가 이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처벌이 능사냐? 그렇진 않죠.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그리고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한 TF, 그러니까 정상화 관련한 TF를 지금 법무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10월경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을 의원님들 비롯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죠. 예.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법은 만인의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된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21대 의원 21대. 선거 맞아요. 예. 6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표에도 나옵니다만 당선자가 2건, 낙선자가 3건입니다.
한 건 빠진 것 같습니다. 6명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6건이군요. 여하튼 이 PPT 보면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2분이에요. 자꾸 이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정치 탄압입니까?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 정도로 이렇게 잘못 공보물에 낸 거, 이걸 가지고 300만 원 받았어요. 굉장히 예민한 게 선거법입니다. 왜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느냐, 혹시 아세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여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공직 후보자가 거짓말로 당선되는 거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속임수와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당선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헌법 27조에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 5년 동안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지연 상황이 있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신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또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사건, 이 재판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역 의원이라 그렇습니까? 사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구체적 사안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속한 재판, 신속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빨리 가부관을 가려줘서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재판 지연으로 정의가 훼손되는 것 좀 어떻게 우리 법무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